랩지노믹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랩지노믹스 종목 분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랩지노믹스 CB 200억을 전격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자금 조달 정도가 아니에요.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중 하나가 중장기 성장에 직접 베팅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 진단 기업은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변화가 랩지노믹스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최대 사모펀드가 왜 랩지노믹스에 베팅하기 시작했는지, 또 앞으로 랩지노믹스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 기업은 이제 끝난 거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랩지노믹스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국내 진단 시장이 정체된 바로 그 시점에 랩지노믹스는 미국 클리아랩 인수를 완료했거든요. 시장이 축소될 때 랩지노믹스는 세계 최대 의료 시장의 문을 직접 열었습니다. 이 역설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같이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랩지노믹스가 어떻게 내수 한계를 넘어섰는지. 둘째, 저마진 진단에서 벗어나 수익 체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셋째, 기관 자금이 왜 지금 랩지노믹스에 베팅하고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랩지노믹스의 현재 위치가 보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암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맞춤형 치료제를 쓴다는 이야기요. 정밀의료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단 기업과 무슨 관계일까요? 정밀의료는 진단 없이 시작이 안 됩니다. 누가 어떤 유전자를 가졌는지 분석하는 게 먼저거든요. 특히 NGS 기반의 분자 진단 시장은 암 진단, 산전 기형아 검사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특수가 끝난 자리에 훨씬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죠. 랩지노믹스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클리아랩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진단 서비스를 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연방정부 인증 실험실입니다. 규제 장벽이 워낙 높아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 앞에서 멈추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랩지노믹스는 2024년에 이 클리아랩 인수를 직접 완료했거든요. 왜 중요할까요? 현지 법인이 아니라 현지 실험실을 확보했다는 건 미국 규제 안에서 직접 수익을 낼 수 있는 인프라가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이 구조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글로벌 매출 확대의 길이 열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일반 감염병 검사와 NGS 기반 암 정밀 진단의 수익성 차이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랩지노믹스는 지금 저수익 검사 영역에서 벗어나 암 진단, 산전 기형아 검사 같은 고정밀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있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단위당 수익성이 올라간다는 건 같은 매출을 내도 남는 돈이 훨씬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랩지노믹스의 세포 안에서 체질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체질 변화가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즉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왜 지금 랩지노믹스에 200억 원을 넣었을까요? 이번 투자는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4,300억 원 규모로 결성된 스틱 크레딧 1호 블라인드 펀드가 활용된 겁니다. 이 펀드의 네 번째 포트폴리오가 랩지노믹스라는 사실, 어떤 의미일까요?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랩지노믹스를 앞서 선택한 인터로조, 코오롱 티슈진 같은 기업들과 같은 선상에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200억 원 규모의 시비는 단순한 자금 수혈이 아닙니다.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전문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호죠. 여러분, 기관이 조용히 담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직도 랩지노믹스가 저평가받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클리아랩을 통한 직접 수익화, 고부가 분자 진단으로의 전환,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주가가 이를 완전히 따라가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구조 전환이 실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 시장이 재평가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전환의 체질이 무르익기 전에 주목해 볼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2026년 6월 9일 유전자 치료제 분석 테마 지수가 하루 만에 5.11% 폭등했습니다. 이 급등세의 선두에 랩지노믹스가 있었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랩지노믹스가 단순 테마 수혜가 아니라 해당 섹터 안에서 가장 강력한 실적 기반을 가진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랩지노믹스를 구조 변화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기업이 아닌 랩지노믹스여야 할까요?
국내 최초로 NGS 기반 비침습 산전 기형아 검사를 개발한 기술력 위에 미국 클리아랩이라는 진입 장벽까지 갖췄습니다. 왜 이게 경쟁 우위가 될까요? 기술과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한 기업은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이 현재 한국 진단업계에서 랩지노믹스뿐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클리아랩 인수 이후 미국 현지 매출이 빠르게 확대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 수익화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실제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인프라 투자가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수익화 시점은 지연될 수 있어도 방향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두 번째 리스크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바로 CB 전환에 따른 오버행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한 CB는 최대 1364만 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수급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랩지노믹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자금이 타법인 증권 취득에 쓰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성장 인수에 활용된다면 오버행 부담보다 기업 가치 확대 효과가 더 클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글로벌 전환은 미국 클리아랩 직진출로 내수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체질 개선은 고부가 분자 진단 중심으로 수익성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관 베팅은 스틱 인베스트먼트 200억 원이 중장기 성장성을 공식 검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랩지노믹스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째는 미국 매출이 실적의 구체적 수치로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둘째는 CB 자금으로 집행될 추가 인수합병 대상이 공개되는 시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확인될 때 랩지노믹스의 체질 전환이 완성됩니다. 오늘 랩지노믹스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일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